안녕하세요. 오늘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무궁화꽃으로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무궁화꽃은 샤론의 꽃이라고 해서 중동 지방에서 들어온 외래종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배달개라고 해서 무궁화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 어디든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 장마철에 특히 벌레가 많이 끼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궁화꽃은 벌레가 많은 꽃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겹꽃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벌레가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꽃들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품종 개량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산에서 무궁화꽃 축제 때 제가 가서 찻자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궁화꽃을 가지고 음료와 또 꽃차를 또 시음회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궁화꽃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봉우리가 살짝 돌돌돌돌 말려 있는 이 상태의 꽃을 우리가 이제 따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꽃을 따와서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바로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놔두면 꽃이 다 펴요. 근데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렇게 꽃이 피지는 않아요. 억지로 피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팬부터 먼저 올려놓을게요. 무궁화꽃은 조금 높은 온도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질을 하실 때에도 그냥 꽃잎이 완전히 벌어지면서 시들어서 떨어지는 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잎사귀가 나오게 이렇게 살살살 해서 손가락을 넣어 주신 다음에 한 잎을 먼저 완전하게 제껴서 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 안에 벌레가 있었네요. 예, 이렇게 한 잎을 완벽하게 펴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꽃잎이 잘 펼쳐져요. 이렇게 순서대로 한 잎씩 뒤로 제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껴 주시고 꽃을 완전히 짧게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술이 꽃잎에 묻어 있으면 좀 털어 주시고요. 꽃받침을 그대로 두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꽃받침이 잘 안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꿀방처럼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 잘라서 손질을 했습니다. 또 해볼게요. 다시 손가락을 이렇게 한 손가락을 안쪽까지 쑥 집어넣어서 꽃을 따와서 처음에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면 이게 이렇게 제가 손가락을 넣으면 꽃잎이 서로록 펼쳐져요. 근데 냉장고에 들어갔던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펼쳐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뒤를 또 꽃받침을 자른다고 해서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꽃잎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손가락을 넣어서 순서대로 자, 손질하는 동안에 이렇게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꽃을 올려 볼게요. 이렇게 벌써 벌레가 기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손질할 때 꽃을 깨끗하게 털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꽃잎이 같이 붙어 있으면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장자리는 무궁화 꽃은 우리가 피면서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 가장자리부터 다시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꽃이 다 피어서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잎이 돌돌 말려서 시들려서 그리고 진 꽃은 떨어지거든요. 아마 자세히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무궁화 꽃은 색이 좀 진하면서 꽃이 부드러워요. 그거는 한번 피었다가 진 꽃이에요. 그런 꽃을 따서 꽃차를 하면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잘 타요. 너무 얇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싱싱한 이렇게 봉오리를 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상태. 살짝 벌어진 상태보다는 우리가 무궁화꽃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을 때 아주 봉오리일 때 이럴 때 따서 가져오시면 집에 오셔서 이렇게 채반에다가 해 놓으시면 서로록 풀려요. 예. 근데 오늘은 냉장고에 넣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손질하는 동안에 이렇게 살짝 풀리고 있어요. 꽃이. 그죠? 꽉 아물어져 있다가 이렇게 지금 살짝 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불을 끄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불이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놔둬서 꽃잎이 익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잎이 너무 이렇게 위로 치켜들고 있으면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꽃받침이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두꺼워서 잘 안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꽃잎이 갈라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눌러서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꽃잎이 있겠죠. 무궁화 꽃은 이렇게 잎맥이 꽃잎 맥이 조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빨리 마르는 꽃은 아니에요. 그리고 꽃받침이 있던 부분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라냈잖아요. 이걸 같이 했을 경우에는 예쁘기는 한데 마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꿀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높은 온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꽃받침이 있던 부분이 잘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이 들어왔다가 두 번째 불이 들어올 때까지 놔두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꽃받침 부분도 익을 수 있게 온도를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꽃잎은 얇은데 그 꽃받침이 같이 있었던 그 부분은 너무 단단하고 수분이 많고 두껍거든요. 그러면 잘 안 익어요. 그래서 하실 때 처음에 익혀주시는 과정에서 불을 끄지 마시고 불을 한 번 더 들어오게 놔두고 이렇게
완벽하게 익혀주시면 돼요. 조금 옅은 색이었던 그 보라색은 핑크, 분홍색이 가까운 핑크죠, 그죠? 이 색은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약간 분홍빛이 남아 있는데요. 붉은빛은 이렇게 청보라처럼 이렇게 진하게 바뀌었어요, 그죠? 자, 한 번 더 불이 들어왔다 끄져서 식을 때까지 우리가 팬에다가 올려둘게요. 조금 꽃잎이 두껍고 크고 그런 꽃들을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마르는 속도가 비슷하게 마르겠죠, 그죠? 이렇게 조그만 꽃은 살짝 뒤로 빼주고요.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운동장에 왜 그렇게 무궁화 꽃을 많이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벌레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궁화 꽃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거기 너무 벌레가 많아.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했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학교에다가 많이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무궁화 꽃을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별히 재배하는 공원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무궁화 꽃을 쉽게 볼 수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은 완성하고 났을 때 그 약간 청보라빛이 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자, 팬이 식어서 한번 내릴게요. 내리고 온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의 혼용은 우리가 본초명은 모고나라고 해서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독이 없다고 이렇게 동의보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기관지와 청열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질과 풍열을 치료하는데 특히 풍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가루는 이렇게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면 설사를 멈추고요. 이질 설사를 멈추고 또 위장병과 근만성 대장염, 구토, 목마름을 없애고요. 몸속의 독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의 100일의 기침을 먹게 하기도 하고요. 성인들의 오래된 천식에도 달여서 먹으면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차로 마시면 너무 좋겠죠, 그죠? 또 몸속 깊이 있는 독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요. 두통을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흰 무궁화 꽃차는 골다공증 치료와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좋은데요. 항염 작용이 있고요. 무궁화 꽃에만 있는 확인된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관련해서 당뇨병을 억제하고요. 혈당 강화를 시켜주고요. 간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이렇게 임상 실험에 나와 있습니다. 껍질은 건피라고 하는 생략명으로 여성의 대하증에도 좋고요. 꽃은 종기를 없애고 또 부은 것을 또 내려주는 가라앉히는 그런 효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궁화 꽃은 독이 없어서 부작용은 없지만 이렇게 보약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하시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적당하게 차로 드시면 좋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꽃차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드신다 그러면 꾸준히 드시면 좋겠지만 너무 한 가지 차를
오랫동안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맨드라미 꽃, 내일은 목련꽃,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모든 식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양이 얼마나 조금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할 맨드라미 꽃차에도 안토시안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잠시만요. 안토시안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염증이나 항산화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꽃차에는 골고루 이렇게 항산화 작용이나 항염증 작용 그리고 우리 피부를 좋게 하는 비타민류라든지 무기질 이런 게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조금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차들을 음식도 어때요? 편식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게 건강에 좋죠. 예, 차도 어떤 녹차나 홍차나 보이차나 꽃차나 어떤 차든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다 골고루 드셔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잎차류에는 또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한 어성초도 그렇고요. 또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뽕잎차도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꽃차만 드시지 마시고 그런 잎차를 같이 드시면 좋고요. 또 심심하실 때 허브를 또 같이 넣어서 우리가 차로 우려서 블렌딩을 해서 드시면 또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분이 날라갔죠, 그죠? 다음번에는 우리가 창호지를 빼고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조금 식으면 내려볼게요. 꽃잎 가장자리는 얇고 가운데로 이렇게 갈수록 꽃잎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자리가 살짝 얇아서 색이 갈변이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살짝 갈변이 됐어요. 팬이 식어서 내릴게요. 이 정도로 수분이 없으면 우리가 맨팬에다가 꽃을 불이 꺼지고 나면 올려서 재벌을 할게요. 재벌은 순수하게 수분만 날려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분이 가운데 꽃받침이 있던 부분만 살짝 남아 있고요. 거의 다 날라갔어요. 자, 이렇게 불이 꺼지고 나면 꽃을 엎어서 올리면 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씩 올려주도록 할게요. 꽃을 찝을 때에는 가장자리를 짚으시면 안 되고요. 쑥 집게를 넣으셔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찝어 주시는 게 좋아요. 까만 팬에 올라오니까 조금 더 단단해지고 예뻐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올려두고요. 팬이 조금 식을 때까지 가만히 둘게요. 팬이 중간 정도로 식으면
때 뒤집어 줄게요. 그래야지 앞에 갈변이 안 돼요. 처음에 올릴 때 제가 가장자리부터 올렸잖아요. 가장자리부터 뒤집어 줄게요. 하얀 창호지에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이죠. 무궁화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흰색을 어떤 도라지꽃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흰색을 하시는 게 효능이나 이런 게 좋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꽃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쁘고 색상이 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핑크색이죠. 분홍색 약간 연보라빛이 나는 이 무궁화 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청보라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바시락거리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게 만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뒤에 부분이 조금 안 마른 그런 꽃들은 이렇게 뒤집어 주셔서 뒤에 부분이 조금 더 마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죠. 지금 한 송이 한 송이 제가 뒤집어 오면서 느끼는 게 까만색에 이렇게 청보라빛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신비한 느낌이 들고요.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올려서 잠깐 두시고요. 그렇게 하면 뒤편이 다 마르겠죠, 그죠? 얼마 전에 국회에 일이 있어서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갔을 때 정말 그 국회의원회관 앞에 하얀 무궁화 꽃이 피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고고하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예쁘고요. 잘 가꿔진 그 잔디밭 위에 피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얀 꽃이 두 그루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오고 그랬거든요. 예, 너무 이렇게 무궁화 꽃은 처음에 피어 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온도 올려놓고요. 재벌을 3번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색이 나와요. 다 말랐죠. 완벽하게 만지면 바시락바시락 꼭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고온덮금을 할 텐데요. 잠깐 식혀주고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온도가 조금 우리가 초벌이나 재벌 때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에서 고온덮금 하시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불이 꺼졌어요. 이렇게 종이처럼 다 말랐다는 느낌이 들 때에 그때에 고온덮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꽃이 열을 받으면 같이 이렇게 잡고 고온덮금을 1분간만 우리가 해주시는 거예요.
꺼주시고요. 뜨거우니까 꽃잎끼리 또 조금 더 이렇게 색이 갈변이 될 수 있어서 빨리 띄워줄게요. 자, 이렇게 예쁜 청보라색의 무궁화 꽃과 약간 연한 색의 파란색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무궁화 꽃차는 우렸을 때 보라색은 우러나지 않아요. 예쁘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무궁화 꽃차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무궁화 꽃을 보시면 벌레부터 먼저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차로 덮고 놓으면 효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맛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드셔도 별로 변하지 않는 꽃 중에 하나가 이 무궁화 꽃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보셨는데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